안녕하신가요? 유경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멋이고 싶었던 모란봉 클럽에서 한동안 인기가 많았던 최유경 언니를 모셔봤습니다. 언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최유경이고요. 대한민국에 온 지는 좀 됐어요. 2005년도 가을에 이제 입국을 했고요. 현재 이제 경상남도 김해 공항 근처에서 이제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왔고, 예. 이랬어, 예. 네, 경상도에 가서 좀 살아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쓰게 되더라고요. 아니, 언니. 우리 북한에서도 언니 한북도 지역이 출신인데, 아니, 제가 오히려 더 사투리가 더 심하고, 언니는 북한의 사투리는 전혀 없어요? 그래도 또 경상도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은 본연의 사투리를 잘 이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물어봐요? 물어보죠. 짧게 얘기하면 안 물어보는데, 네. 길게 얘기하면 뽀롱이 난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우리가 이제 특유의 단어들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이제 뽀롱이 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강원도나 뭐 전라도 쪽에 가면 경상도 아줌매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도 구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언니가 지금 하니까 더 구수하게 들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살려서 오늘 최유경 언니는 어떤 곳에서 일했는지 궁금하시죠? 언니는 북한에서 억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억가라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억가, 지금 현대판 궁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10년, 11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면서 김씨 일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쁨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청소부까지 다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억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의 억가, 언니 몇 살 때 뽑혀갔었죠? 18살. 제일 예쁘고 꽃다운 어린 나이에 뽑혀갔네요. 그죠? 그렇죠. 북한은 이제 그 숫자를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북한은 그게 특기거든요. 그거를 한 14살, 15살 때부터 이제 와요. 학교로 와가지고. 그럼요. 평정서, 성적, 공부도 뭐 너무 못해도 안 되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성적,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북한은 계급사회니까 그 집안 환경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딱 졸업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삼지연 여단 또는 포텔 여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김일성이 별장하고 초대소가 한 60리 거리를 이제 사이에 두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저는 한 1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 왔거든요. 그러면 백두산에 위치해 있는 김일성 별장에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말로만 듣던 김씨 일가의 별장. 네, 거기서 언니가 근무하셨는데요. 일단은 아까 언니도 말하다시피 억가에 가려면 기본 토대, 신체 검사, 몸에 흉터가 있어도 안 될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네, 이렇게 이성 교제 여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통과돼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였고, 그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북한의 그 억가 출신들을 선발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웃더라고요. 그거를 다 해요. 이게 처녀인가 아니면 남자하고 이런 연애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거를 다 산부인과를 통해서 검사하죠. 네,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친구들 그거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검사를 해서 데려가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거의 필수라고. 모든 게 다 필수. 통과돼도 그 부분이 걸리면은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등에 흉터가 있었고 또 몸에 발 쪽에 흉터가 있었는데 네, 얼굴은 예뻐도 또 그거가 있다고 또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조금 예쁘장한 아가씨들은 다 뽑혀가고 없고 또 눈이 돌아가는 아가씨들은 다 한국 가고 중국 가서는 없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억가도 여러 분야가 있고 또 맡은 직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언니는 백두산 그 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됐나요? 김정일이 일가나 그 우리가 이제 간부들을 이제 상대로 하는 이런 데는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도 다 억가 출신들이 돼야 그 안에 그건 비밀 모든 게 비밀 음수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가축들도 대량적으로는 키우지 않아도 뭐 부화기를 들여다가
알을 영국에서 어리알을 수입을 해다가 그때 당시에 우리 듣기로 영국 그 오리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무슨 양도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네. 예, 그러면 언니는 무슨 일을 하게 된 나는 거죠? 물론 내가 뭐 클럽에서 이제 네. 인연이 돼서 가연 씨를 만났지만 저는 오리 사육을 하다 왔어요. 오리 사육을 그러면 10년 넘게 하신 건데요. 어떤 외부의 것은 절대로 반입 금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억가생들을 정말 꽃다운 청춘을 자기들이 먹는 오리를 키우게 했다는 것이 참 격분하기도 화감도 날 것 같아요, 언니. 10년이라는 인생이 한국에 와 보니까 물론 지나간 거는 뭐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너무 좀 억울하고 한국에 일단은 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운이라고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을 해요. 백두산 날씨 여기 분들 뭐 말만 들어봤죠? 상상도 못해요.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이제 생활적으로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만약에 그 눈 위에다 오줌을 눈다 김이 확 나는 순간에 그냥 얼음덩이가 돼서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게 뜻이 물도 안 줘요. 그런데 별장인데 따뜻한 물도 없었나요? 아니, 그건 우리가 별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별장을 중심에 진을 치고 쫙 있단 네. 말이에요. 부대가 다 네, 있고 네, 네. 뭐 별장 안에서는 정말 더 그 최고로 이제 미녀들이 이쁜 분들이 이제 또 뭐 접대를 아니 하는 걸 언니보다 알고 더 있고. 예쁜 분들도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운인 것 같아요. 일단 키가 작아서 저는 키가 언니 어떻게 되죠? 그때 그 160밖에 안 되는 왜냐면 언니네 시대 때 160이면은 키가 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긴 갔는데요. 그 다음에 밀리고 해서 이제 3호 2부로 그러니까 1국 2국에 가려고 하다가 어딘가 조금씩 모자란 애들이 3국으로 왔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예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데 시력이 안 좋다든가 이런 애도 왔대요. 정말 예쁜 애도 네. 그런 애들이 와서 오리 똥치고 그냥 손으로 막 먹이 주고 밤에 이제 추워서 이렇게 달달달달 떨며 자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데요. 세상에. 난 지금 이런 미간 주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밤에 잘 때 너무 추우면 사람이 자동으로 이렇게 미간을 찌그리고 자거든요. 네. 자동으로. 네네. 나 그때 다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언니 다른 부대보다 억까잖아요. 또 그리고 김보사 별장에서 그들을 위한 가축을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혜택이라던가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아니네요. 시설은 엄청나게 이제 낳고 하고 네. 가니까 이제 통나무 기틀집을 거긴 다 짓고 있거든요. 창문도 없어요. 이 8월 달에 모집애가 갔는데 창문도 없고 쌀밥이라도 좀 배부르게는 주는데 이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신발 신고 자고 막 이런 현상들이. 그렇게 추워서? 춥고 백두산 8월 달이면 그럼요. 여기 12월이나 12월 똑같아요. 똑같죠. 그 날씨는 상상도 못하고 찌딱 한 80% 70% 완성됐나? 이 병실에다 막 소대별로 막 이렇게 신분은 이제 군인 신분이니까 참 화도 나네. 그러면 먹는 거는 어떻게 좀 괜찮나요? 먹는 거는 네. 군대는 뭐 염장, 무, 뭐 김치, 백김치 뭐 이런 거 기본으로 이제 주는데 오리를 사육하고 뭐 가축을 사용하는 데다 보니까 그 폐사라고 해요. 아파서 죽은 걸 폐사라 하더라고. 네. 폐사된 그런 가축들을 동물들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요리를 해서 좀 먹기도 하고 그래서 뭐 배부르게는 못 먹어도 그런 데를 먹는 거는 내 이민무력부 근무한 애들하고 이제 제대돼서 들어보면 우리는 또 좀 그래도 조금 나았다. 대신에 걔들은 강원도 부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추운 고생은 안 했더라고. 아이고 난 완전 다 얼다가 왔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언니. 배고픈 것보다 추운 게 더 못할 일이라 하잖아요. 이게 난방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새벽이 되면은 어떡하겠어. 그때는 젊은 혈기로 버텼던 것 같아요. 20대니까. 얼어 죽거나 아니면 동상 입거나 이런 사람. 동상은 기본이고. 얼어서 이제 죽는 거는 뭐 거의 뭐 없지. 왜냐면 또 얼어 죽을 정도면은 장작불이라도 떼가지고 그 약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안 좋았던 게 보호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장작을 마음대로 못 되게 해요. 그렇네. 거기는 뭐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 무슨 진짜 이 깔나무, 벚나무 다 보호 이제 보호죠. 이 나무마다 1호 나무, 2호 나무 또 이 숫자가 다 있어요. 나무마다
백두 그거 물창한 수림 속에 들어갔다고 해도 마음대로 장작을 뗄 수가 없어요. 함부로 뗐다가 불나거나 뭐 이러면 그냥 처벌이 굉장하죠. 그때는 또, 아유 말도 그 집에 쫓겨가든지 뭐 감옥 가든지 해야지 그때. 아 진짜 언니 어찌 보면 억과 같다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언니네 시대 때는 막 환영받고 막 아유 그렇죠. 아이고 우리 그 무산이라는 데 가면 좀 무산 사람이거든요. 무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다 나와서 북치고 꽃다발 흔들고 목에다가 이거 걸어주고 여기다가 꽃다발도 걸어주고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네. 군용 트럭에 이제 실려서 네. 백두산으로 그때 당시에 들어갔죠. 근데 뭐 옷가러 가면은 백두산을 간다 어디 간다면 말을 안 하죠. 말하지. 그럼요 언니 갈 때 그 순간부터 모든 비밀이 엄청 그렇지.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창문이 없는 막 찌따만 병실에 그 통나무 기틀집 이런 데다가 여군들을 내려놓으니까 통곡을 하면서 밤새 울어요. 밤새. 예. 어머나. 그런데 북한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도 그 세뇌 교육을 많이 시켜서 여기서 내가 10년 뭐 8년 이렇게 근무를 하면 그 당증 하나 맬 수 있다는 이런 일념으로. 아, 어찌 보면 처음에는 고통이고 정말 억울해서 막 울었는데 아 그래 10년 뒤 당증을 바라보면서 버티자 이렇게 해서 버틴 거랑 같네요. 어찌 보면은 그렇게 또 해요. 여기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조선노동당에 당연히 입당을 이제 할 수 있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참 웃기는 일이죠 언니. 아 좀 뭐 했냐 싶죠. 아 그런데 그렇게 언니가 환영을 받으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목표 올라갔던 억가 근데 가봤더니 별장이었는데 또 별장에서 가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먹는 것 솔직히 굶어 안 죽을 정도로만 먹었다고 봐야 되겠고 그 당시부터 북한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92년도, 93년도 그 상간에 이제 완전 하락세에 내려가면서 그 오리를 키우는데 엄청나게 그 정말 고급 사람도 구경할 수 없는 생선 이렇게 동태, 지금 저 그거 홍합. 궁금했어요. 공개해주세요. 어린은 뭐 먹어요 언니? 오리는 일단은 그 칼슘에 필요한 뭐 우리가 그 무슨 그 유황이라든지 여기 오니까 유황오리도 있을 때다. 유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칼슘 뭐 무슨 비타민 D 뭐 이런 거 다 먹여요. 골고루 다 식단 이렇게 영양사가 따로 있고 병원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오리는 어패류 종류를 무슨 동태인데 이제 알이 꽉 찬 동태. 그다음에 백두산이 바다하고 거리가 어딘데 새벽이 되면 차에다가 싣고 와요. 홍합도 소리가 나. 살그락 살아가지고 설그락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것만 먹여요. 정말로 오리 식단이라는 건 뭐 말도 없고. 그런데 이 93년도, 95년도 상간이 되니까 오리 사료가 약간 이제 질이 좀 떨어지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소문이 밖에서 민간인들은 굶어 죽고 막 어렵다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아무리 철저해도 바깥에 소리는 들을 수는 또 그런 루트가 있어. 있겠죠. 그러면 홍합도 살아있는 홍합을 먹였는데 그때 좀 어떻게 조금 몰래 그거를 이제 생으로 그 기계에다 분쇄를 다 분쇄하는 데 있더라고요. 북한 치고는 이제 최첨단 기계들이 다 들어올 거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이제 생으로 이제 분쇄를 거긴 죽탕기라 해요. 분쇄기를 죽탕기라고 해요. 하기도 하고 이제 동태는 끓여서 이렇게 솥에다가 장작불을 넣고 이제 끓여서도 먹이는데 그 장작불 앞이 이제 유일한 우리가 몸을 녹일 수 있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오리한테도 소금도 먹이더라고요. 그러면 오리가 먹는 소금을 우리가 이제 그 좀 이제 퍼다가 그 오리가 먹는 그 홍합이나 무슨 명태 같은 거를 살 쪽으로 골라서 이제 좀 찍어 먹고 그게 이제 내가 군대 가서 먹는 게 살만했다는 게 군인 식단이 밥이 잘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고 오리가 먹는 사료를 같이 먹다 보니 다른 군부대보다는 배고픈 고생을 덜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언니가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나지 않아요? 언니네 나오는 식단은 염장무의 시래기국이었지만 그 기본이 있어. 그런데 오리가 먹는 걸 언니가 어찌 보면은 원래 훔쳐서 먹기 때문에 굶어는 안 죽었다는 건데 그렇죠. 영양실조가 안 걸린 거죠. 그것만 해도 행복하더라고요. 억가 대상들이 이렇게 어렵게 식단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듣기 힘든 일인데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렇게 김부자들의 어찌 보면 오리잖아요. 김부자들을 위한 가축인데 언니가 맡은 오리가 죽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없어지면은 책임 처벌 같은 게 아유, 있나요? 있죠. 병아리가 이제 작을 때부터 이제 종자오리까지 이제 클 때, 그다음 또 이제 고기용으로 이제 따로 이제 그 간부들 식단에 오를 거는 이제 고기용으로 빼고 나머지는 이제 종자 이제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그 부화를 또 하는 칸이 있어요. 반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이제 분야에 가는가에 따라서 내 몸이 좀 편하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오리를 키우다가 이게 폐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잊어버렸다. 거기도 뭐 쥐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가보니까 쥐도 생기고 뭐 어떻게 뭐 영문도 모르게 없어지기도 하고 병아리 같은 건 요만한 짬으로도 나간단 말이에요. 네. 뭐 생활총알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연락이 한다 아닙니까? 호상. 아, 참 지금 생각하면 이 기가망으로 노이로져 올 정도라. 그래서 거기에도 해결이 안 되면 서로가 이제 상호적인 비판을 막 해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힘든 분야로 가고 내가 있던 자리에 또 저쪽에서 또 충성을 다해서 또 이제 근무를 서던 애가 힘든 분야에서 있던 애가 또 내 편한 자리로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교체를 해요. 뭐 남녀관계 문제가 이제 만약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됐다 하면 그럼 100%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남녀관계 문제가 가끔씩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쪽지를 주고받고 이런 게 있어요. 잠자리를 하고 그런 건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해요. 잠자리는 불가능해요. 왜 시설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별장이나 초대 서면은 겹겹이 이제 호의가 다 쌓여 있고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이제 그 생일 때 연합 공연이라는 걸 해요. 네. 우리 억가 출신들하고 지금 당장의 현역 군인들하고 이런 연합 공연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쪽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만약에 또 들키면은 또 뭐 고발하는 애도 있고 상부에 쟤는 연애를 하는 것 같다 하고 고발하는 애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상호 비판 때 이제 막 비판을 하는 애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그러면 남녀가 연애하는 건 당연한 건데 사랑이란 두 글자를 한국에 와서 배웠으니까 35살에 한국에 와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렇네요, 언니. 기가 막히다 정말. 그러면 그렇게 언니가 꽃다운 진짜 나이 20대 청춘을 어리와 김부자를 위해서 바쳤는데 그럼 몇 살에 제대되신 거예요, 언니? 18살에 가서 29살에 내가 고향으로 왔어요. 진짜. 이렇게 화가 납니다. 좀 29에 고향에 와셨는데 그럼 배치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잘 우리 억가 출신들은 나라에서 이제 선발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뽑아서 이제 스카웃해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이제 좀 좋은 데로 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요. 중앙당 간부들이 이제 내려왔을 때 만약에 이제 눈에 찍혔다든가 오리 사육지 그다음에 이런 다른 기타 사육지들을 돌아보거든요. 그럴 때 눈에 딱 띄우는 애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부인으로 스카웃이 되는 경우도 이제 있어요. 부인으로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있고 그 제대 임박이 다가오면 합동 공연 아까 말했던 그때 서로 눈이 맞아서 쪽지를 주고받아 가지고 이제 뭐 대대장 무슨 중대장 작게는 소대장 이런 분들하고 또 눈이 맞아서 이제 하는 또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